And next, everyone, is a keynote speech by Park Chan-am, the representative white hacker of Korea and the CEO of Stelion, with the title Latest Hacking Threats and Cybersecurity Workforce Development. Take a look. 안녕하세요. 스틸리언 박찬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최신 해킹 위협과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다루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We Steal Alien Technology라고 해서 외계인의 기술을 훔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사업 분야로는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 앱수트가 있고 모이해킹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해킹 보안에 대해서 고난이도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R&D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드릴 시스템이라고 해서 해킹 보안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둔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목차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3가지 정도 집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 시스템, 두 번째로는 새로 도입한 시스템, 마지막으로는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공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내부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 코코넛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코코넛 그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뚫기는 엄청 힘들지만 한번 그 단단한 껍질을 뚫고 들어가면 그 이후에 내부에 대한 공격은 훨씬 쉽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부 시스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공격은 측면 이동 공격이라고 불리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내부로 한번 들어오면 그 내부 시스템을 기점으로 옆에 있는 다른 기기들이나 다른 시스템들을 공격을 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 이동 공격 시 가장 치명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첫 번째가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한번 내부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그 주변 시스템을 다 장악을 하고 그 이후에 랜섬웨어로 감염을 시켜서 협박을 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APT 공격이라고 해서 한번 그 특정 시스템 침투를 성공을 하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탈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침투를 한 회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배포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소스 코드에 악성 코드를 몰래 심어두고 그거를 다른 일반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소스 코드 감염 공격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부망 공격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망분리라는 개념이 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망분리 개념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물리적 망분리를 예로 들었을 때 PC를 2대를 두는 거죠. 그래서 업무 전용 PC에서는 업무만 하고 인터넷 전용 PC에서는 업무 외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컨셉이 망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은 그림은 이제 논리적 망분리에 대한 화면입니다. 일종의 VMware나 버추얼 박스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VMware에 보면은 윈도우 안에 또 윈도우를 설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운영체제를 2개를 동시에 구동을 하면서 업무와 인터넷을 각각 따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망분리에서도 취약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가 망분리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모이해킹을 하면서 발견한 취약점 중에서 일부 예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취약점입니다. 운영체제가 2개 있으면 각각의 운영체제에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분리를 시켜두는 게 기본 개념인데 이런 부분을 깨고 서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취약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발생을 한 이유는 그 망분리 솔루션에서 에러를 저장을 하고 있는 그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가 내부망과 외부망에서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를 기점으로 악성 코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계정 생성 부분이었습니다. 계정을 윈도우 A와 B에서 각각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취약점을 알아내서 A 윈도우에서 B 윈도우에 있는 계정을 삭제를 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한 그런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적인 취약점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트랩포스트라고 하는 그 기사에서 공개를 한 내용인데요.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에 있는 보안 위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새로 도입을 하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은 원격 근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 근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VPN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PN을 새로 도입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서버도 도입을 하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원격 근무를 하는 디바이스가 새로운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취약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 도입한 시스템에서 그 다양한 보안 취약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원격 근무를 했을 당시에 그 보안 정책이 엄청 성숙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다 새로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가 좀 길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새로 도입한 시스템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보안 제품들도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베스트 프랙티스가 좀 적다는 거죠. 참고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안도 취약한 확률이 좀 큽니다. 그러면 원격 근무라는 것들을 새로 도입했을 때 어떤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VPN에 대한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래쪽이 VPN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통신이 엄청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윗부분에서는 이 VPN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의해서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원격 근무에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해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VPN의 해킹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시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펄스 시큐어라는 VPN에 대한 취약점인데요. 펄스 시큐어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서도 쓰고 구글에서도 썼던 엄청 유명한 그 VPN 서비스입니다. 근데 트위터가 이 VPN 서비스를 쓰다가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소개를 드리고 새로 도입한 시스템이 어떤 식의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해커의 화면입니다. 해커가 그 공격 스크립트를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인자값으로 VPN 서버 주소를 입력을 하면 관리자의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자의 일종의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면 관리자 페이지에 이거를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관리자의 권한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 공격 코드로 탈취한 값을 입력을 해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아까 탈취한 그 값을 통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해커는 악의적인 공격을 하기를 원하고, 그 공격 방식으로 VPN 접속자들에게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계산기를 실행을 시킬 수 있도록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연에서는 계산기를 실행을 하지만 만약에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커가 원하는 거의 모든 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일반 VPN 사용자의 화면으로 넘어간 모습입니다. VPN을 접속을 하게 되면 해커가 사전에 세팅을 해둔 그 계산기가 강제로 실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접속을 하면 이렇게 계산기가 실행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새로운 시스템, 원격 근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또 다른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VPN 프로그램 상에서 문제점이 존재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취약점을 찾은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액티브엑스 형태의 VPN 클라이언트였는데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스택 버퍼 플로우라는 기본적인 보안 취약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취약점을 통해서 계산기를 또 강제로 실행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커가 사전에 설정을 해둔 악의적인 웹사이트에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웹사이트가 강제로 이 취약점을 통해서 계산기를 실행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PC가 탈취가 되게 되고, 탈취가 되면 그 이후에 VPN을 쓰더라도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없고 그 내부망까지 침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해커가 사전에 설정을 해둔 그 악의적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모습입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사전에 설치된 VPN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산기를 강제로 실행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네, 영상 끝났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두 번째 공격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PC를 장악을 했다고 해도 권한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이라는 거는 관리자 권한이 있고 일반 권한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일반 권한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커는 또 다른 VPN 취약점을 통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공격을 통해서 권한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에 있는 유니콘 회사에서 모이킹을 수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발견을 했던 취약점입니다. 시스코의 애니커넥트라는 VPN 클라이언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공개된 취약점이 존재를 했고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 일반 권한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권한 상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권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시연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커의 화면입니다. 해커가 그 애니커넥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취약점을 통해서 일반 권한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공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전에 그 설치된 그 공격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명령창입니다. 여기서 현재 권한을 확인을 해보면 일반 권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VPN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을 이용을 한다면 일반 권한이 아니라 관리자 권한으로 권한 상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재 권한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관리자 권한으로 상승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